네네, 어서오세요. 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지수가 그냥 무난하게 잘 끝났죠. 네. 지금 이제 어제 그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나와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그 이슈가 주식시장을 덮었던 것 같고요. 뭐 엔비디아가 아니라 뭐 킹비디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오늘 그쪽이 이슈가 됐는데 그 얘기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우리나라의 이제 저 PBR 관련주들 그래서 밸류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가 돼요. 며칠 안 남았는데 요게 임박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일본 증시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죠? 그래서 요게 그 기업 밸류업이랑 연관이 있는데 요 얘기 좀 해드리고 시간에서 많은 종목들이 테마주들입니다. 개별주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하고 그 다음에 교육주 어제 인성정보 여기서 지나가면서 인성정보란다 IB기명이었죠. 네,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얼마 상한가에 갔죠. 특이한 패턴이긴 한데 그런 것도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 공천 파문이 지금 점입 가격인데 이 얘기도 시간 되는 대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증시는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 수익을 많이 못 내고 있으실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시는 거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아까 얘기해드렸던 뭐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뭐 붕 떠 있는 애들 아니면 뭐 초전도체 미쳐가지고 막 날뛰는 애들 네. 뭐 이런 거 위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별로 일반 개별주하고 테마주들이 잘 안 가요 지금은. 네. 뭐 전체적으로 안 가는데 어떻게 수익을 내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하실 필요도 없고 답답해하실 필요도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보죠. 어제 엔비디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자. 엔비디아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어요.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주식 아시죠, 그죠? 자, 이게 엔비디아 주가인데 최근에 한 뭐 계속 조금씩 빠졌습니다. 고점이 746달러 찍고 나서 뭐 좀 빠졌어요. 지난주부터 조금 하락을 하기 시작하다가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4% 급락했고 어제도 마이너스 2% 급락을 했는데 거래도 꽤 있었단 말이죠. 네, 보시면 네, 거래가 꽤 나왔어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세도 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올 거란 거는 뭐 당연했었어요.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다. 그 기대감 때문에도 많이 올라갔었고 근데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이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최근에 주가 상승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적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아주 좋게 나와가지고 최근에 급락을 좀 하긴 했었지만 그죠? 시간에서 몇 프로 올랐냐면 9%인가 마감했어요. 시간에 9% 상승.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한 거죠. 그래 이제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가 보통 한 9% 정도는 상승 출발하겠구나, 그죠? 대충 네, 그런 걸 좀 이제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어떠냐면 아주 그냥 뭐 미쳤어요.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이게 엔비디아 지금 현재 시간의 가격인데 여기 보시면 됩니다. 13%입니다. 플러스 13%. 이렇게 아침에 이제 급등 출발할 거란 얘기예요. 아직 시작하려면 좀 시간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766달러거든요. 네, 그러면 신고가입니다. 아까 최고가가 746달러였죠. 그거보다 더 높이 떠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에서 급등한다고 해서 아침에 그렇게 급등 출발을 한다고 해서 이게 종가로 유지가 될지 안 할지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건 아침에 급등 출발을 하긴 하겠구나. 그래서 미국의 오늘 엔비디아가 부흥 떠서 출발할 거고 앞으로 당분간 며칠 동안은 계속 뉴스에서 그 다음에 사람들 관심이 엔비디아에 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건 개미들이 요즘에 엔비디아 많이 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정말 그 꿀 같은 그죠? 네, 아주 그냥 달콤한 꿀 같은 수익을 줄까? 전 아니라고 봐요. 한 번도 난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수익을 조금 줄 때가 오히려 더 무섭긴 한데
수익을 그렇게 만족할 만한 정말 그런 확실한 수익을 줄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이거는 사람들이 뜯어 말리는데도 가서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낸 사람을 봤어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서 남들과 똑같은 그 편안한 길을 가가지고 돈을 벌었다? 난 거의 못 봤습니다. 어쩌다가 번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자랑하고 댕기잖아요. 금방 다 까먹어요. 이 바닥이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시간에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생각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저기 미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우리 왜 나스닥 미니 선물이라고 있잖아요. 나스닥 미니 선물 요거 보시면 기도 안 찹니다. 지금 세상에 종목 하나 때문에 그죠? 기업 하나 때문에 와 이거 미국의 나스닥 지수예요. 지금 나스닥 미니 선물 1.99% 그러니까 2%예요. 응? 나스닥이 2% 급등 출발할 거래요. 종목 하나 때문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네, 엔비디아는 정말 역겨울 정도로 살이 많이 찐 거예요. 돼지 꿀꿀 돼지라니까요. 네. 아마 지금 엔비디아에 투자한 사람들 지금 아마 신날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얼마나 갈까? 네. 실적 발표를 맨날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실적이 또 나와야 주가가 유지가 되고 신고가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도 지금과 같은 실적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장담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현재에만 열광하기 때문에 어쨌든 엔비디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환호를 하겠지만 얼마나 갈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아침에 이래서 나스닥 지수가 여기 보시면 2% 이상 급등 출발할 걸 예상이 되고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중에 유지가 되나 안 되나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엔비디아 이 얘기 나오는 거는 실적이 좋게 나와서 급등하는 거는 며칠 못 가요. 보통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보셔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현실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고 있는 거예요. 나스닥 시초가를 세상에 저 종목 하나 때문에 기업 하나 때문에 2% 급등 출발한다?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예전에 애플이 잘 나갈 때 구글이 잘 나갈 때 그때는 뭐 실적이 좋게 안 나왔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스닥 이 미니 선물이 2% 이상 올라간다? 에이, 그런 건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죠. 그죠? 네. 너무 과열됐다. 과하다. 네. 심하게 얘기하면 네, 토 나올 것 같다. 토. 네. 오버히트라고 하죠. 네, 토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근데 이제 현실은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올라간 게 없는데 SK 하이닉스는 5% 올랐어요. 이게 현실에 영향을 준 거죠.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가 갱신. 물론 여기 외환위기 전후로 여기는 제외하고 여기 금융위 저기 이때 제외하고 어쨌든 그 이후로는 신고가. 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일부예요. 전체 반도체주가 올라간 게 아니라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간 게 조금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뽑은 것만큼 따라가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별로 안 좋게 보이는데 나 지금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해드렸지만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을 제가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2차전지 막 그 열풍 불어가지고 결국에는 개미들이 돈 벌기보다는 다 까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들어가가지고 그 개미들이 이제 2차전지에서 다 물리고 지금 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꼴을 또 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한테는 제가 반도체주를 추천을 안 합니다. 뭐 들어가서 잠깐 단타 치고 재미를 볼 수도 있지만 끝에 들어가가지고 재미 보겠다고 하다가 그냥 그대로 끌려 내려가는 경우들도 허다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왜 안 한다고요? 작년에 2차전지 꼴나기 싫어서. 작년에 2차전지를 그렇게 안 했어요 저희도. 그래서 2차전지에서 크게 수익 난 것도 없습니다만 손해난 것도 없습니다. 갖고 있는 것 중에 뭐 2차전지랑 엮여서 수익 낸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막 공격적으로 해서 수익 낸 건 없어요. 대신에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물리지도 않았고 고생도 안 했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왜 그런다고요? 개미들 반도체에서 많이 물릴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미들 사면 보통 바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수익을 줄 때 주고 나서 떨어질 때는
대가가 정말 혹독합니다. 예. 그건 알고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저기 SK하이닉스나 엔비디아 뭐 지금 산다든지 엔비디아 관련주를 뭐 산다든지 뭐 원하시면 하셔요. 근데 그런데 들어가서 수익 내고 바로 나오시질 못할 거예요. 네.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리지 마시고. 네. 오늘은 이제 여기 방송 제목에다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임박 이렇게 써놓으니까 아예 오늘 재미없는 얘기 하나 보다 그래서 별로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어제보다 훨씬 덜 들어오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얘기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기업 밸류업 관련된 정책이 발표되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1월 한 20일 이후에요. 1월 20일 이후에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1월 한 29일 그때쯤부터 종목들이 폭등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정부에서 이미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이런 걸 하려고 한다. 네. 실제로 일주일 안에 증시가 반응을 했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삼성생명인가요? 잠시만요. 네. 이 저PBR 관련주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거의 수혜주가 이제 금융주들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계속 올라가죠. 쭉 올라가. 재밌는 건 삼성전자, 삼성그룹, 그죠? 이재용, 이부진, 홍나희 이 일가 그때 그 세 모녀가 주식을 좀 팔았잖아요. 상속세 낸다고. 그때 거래가 요걸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아무튼 잘 가고 있죠. 네, 잘 가고 있는데 이런 기사를 보세요. 제가 이런 걸 자꾸 보여드리는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열풍에 요 관련된 ETF도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 이거예요. 밸류업 열풍의 ETF도 후끈 한 달 새 이 ETF의 수익률이 29%라는 거예요. ETF가 한 달 동안에 29% 수익이 난다? 대단한 거거든요. 자, 짧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이런 좋은 기사는 또 짧더라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향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상장지수 펀드 ETF 시장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금융주와 배당주 등 수혜주가 예상되는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이 비교적 낮은 종목들로 수급이 몰리면서 관련 ETF 수익률도 고공행진 중이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예고한 게 지난달 17일, 그죠? 네, 저는 아까 20일쯤이라고 대충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지난달 17일쯤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26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데 이 발표를 앞두고 이 관련 ETF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 이거죠. 특히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 보험, 우리 왜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비슷한 거죠. 보험과 관련된 종목들 담아놓은 ETF인데 여기 한 달 수익률이 29%.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하는 뭐 현대차 그룹 펀더멘탈 요거 KB 자산운용에서 하는 요것도 수익률이 20%대. 네, 이쪽으로 돈이 지금 많이 쏠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투자 자금의 유입이 늘고 있지 않나요? 라고 앵커가 물어보죠. 네. 맞다는 거예요. 증시 대기 자금으로 여겨지는 투자자 예탁금도 54조를 돌파했다. 신용도 늘고 있다. 신용이 느는 거는 좋은 겁니다. 올라갈 때 이제 힘을 실어준다고 신용도 늘긴 하는데 이거는 긍정적인 신용입니다. 근데 정부란다. 언론에서는 뭐 B2 미쳤다 이러지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죠. 왜냐면 최근에 일본 니케이 증시 보시면 많이 갔거든요. 여기 보세요. 예, 뽑아요. 멈추질 않아. 네. 오늘도 뽑았어요. 오늘도 2% 급등했어요. 오늘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쪽에서는 오르긴 올랐는데 덜 올라갔어요. 일본 보시면 그냥 달라라 로켓 쏘듯이 그냥 쫙 가는데
잘 가죠. 신나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증시가 왜 이렇게 잘 가는지를 분석한 짧은 기사가 하나 있는데 보시죠. 일본 증시가 3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죠? 기록을 만들어낸 두 가지 요인이 뭐냐? 그죠? 네, 뭐냐? 첫 번째는 그죠? 첫 번째는 일본 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 일본도 그 기축 통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기축 통화. 이런 말하면 일본을 또 싫어하시는 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항의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걸 저한테 항의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뭐 기축 통화 국가긴 해요. 왜 안전자산 중에 하나니까. 네. 일본 화폐가 엔화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는 이런 통화 정책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펼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잇는 가운데 일본 은행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영향으로 전개된 엔화 약세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수출 많이 하는 나라다 보니까 자국의 통화가 이제 그 약세가 되면 당연히 그 환차익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빠져나온 외국인 자금이 어디로? 일본으로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안 오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또 전 정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넘어갈게요. 네. 아무튼 일본이 지금 그게 잘 돼 있는 거예요. 홍콩이 그때 말아먹을 때 우리나라도 잘했어야 되는데 우리도 뭐 같이 망할 뻔했으니까 그때 돈이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일본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주요했다. 상장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확대 등 당국의 주주 중심 경영 유도책과 올해 개편된 일본의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 등도 주가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자, 이게 첫 번째는 뭐예요? 상장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확대 등 당국의 주주 중심 경영 유도책. 그러면 이 일본의 이제 저평가된 기업들을 예를 들어서 외국인 이런 큰 자본들이 들어와서 많이 사놓으면 이 사람들은 대접받고 돈도 많이 버는 거예요. 배당도 많이 받고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고. 그럼 큰 돈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소액 투자자 비과세 제도. 뭐예요? 소액으로 하는 개미들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당신들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지 말고 어디다가 돈 넣어라? 주식시장에 돈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세금도 저기 해드리고 저기 외국인 아저씨도 우리가 들어오게 했는데 이 아저씨들이 배당 받으려고 막 올리니까 같이 들고 와서 돈 버세요. 응? 일본에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응?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일본어로 어서 오세요가 이라시아이마세인가요? 아무튼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금투세 걷는다고 환장하고 있잖아요. 이 미친 것들. 욕 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세금 얘기만 나오면 치가 떨려요. 왜? 제가 세금을 많이 내서 그렇다기보다 세금을 하여튼 무지하게 많이 뜯어가요. 나라가 망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되게 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금투세 막 주식으로 해가지고 뭐 5천만 원 이상 그죠? 돈 버는 사람들은 20 몇 %를 떼간다고 그거를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대통령이 그거 없애겠다 그랬더니 난 그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 가. 그거 없앤다고 했더니 부자 감세래요. 환장하고서 진짜. 이게 부자 감세입니까? 일본은 오히려 비과세 소액 투자자들 비과세 해가지고 돈 벌게 해주겠다는데 여기는 비과세는커녕 세금을 더 걷는데요. 그거 없앨라 그랬더니 부자 감세래. 제가 욕을 안 하겠습니까?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나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주식하면서 자기가 주식 투자하면서 그걸 부자 감세다라고 동조하는 사람들 보면 난 이해가 안 가. 주식을 하지 말든가. 네? 저랑 생각이 약간 다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지금 이것 때문에 증시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거를 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따라서. 일본 따라한다고 무조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일본이 먼저 한 거고 우리나라도 이걸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일본으로만 가겠어요? 우리나라로도 온단 말이에요. 물이 들어올 때 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세숫대야든 밥그릇이든 뭐라도 갖다 대야지 그걸 받을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린 금투세나 거둡시다. 환장하는 겁니다. 그거 걷어서 복지해 준다고요? 아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실제로 보면은 상속세하고 이런 거 지금 감면해주고 이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아마 이번 총선에서 이길지 질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기게 되면은 이쪽에 힘이 더 실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거를 발표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있냐면 기업 밸류업이 26일 날, 즉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거 발표하고 나면 증시가 급락할 거다 이 걱정하고 앉아 있어요. 외국인은 지금 계속 돈이 들어와서 막 사고 계속 사고 있는데 그거 응? 네, 우리나라 정부 못 믿으니까 뭐 못 믿는 거는 못 믿을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나 그거 발표하고 나면 폭락할 거래요. 무슨 근거로? 없어요. 그냥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그럴 거다 이러면서 환장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도 올라올 때 지금 거래가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지금 개미들 여기서 다 던지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응? 거래가 늘어나고 있죠. 코스피는요. 여기는 이제 거래량 자체는 크게 안 늘어났는데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이 꾸준하게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늘도 샀어요. 또 보여드릴게요. 요즘 이거 참 자주 보여드리죠. 잠깐만요. 보시라니까요. 아까 1월 17일부터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얘기가 나온 게 1월 17일 이후부터 보시라니까. 1월 18일 빼고 그죠? 네. 계속 사잖아요. 도대체 뭘 보고서 조정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쵸? 네. 그러니까 시장을 좋게 보셔야 돼요. 좋게 보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를 좋아하시면 대형주 하세요. 중소형주 좋아하시면 중소형주 하시고 실적주 좋으시면 실적주 찾아서 투자하시고 난 테마주 좋아요. 테마주 하세요. 본인 원하는 거 하시라니까요. 다 수익 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때 타이밍에 맞는 게 좀 더 수익률이 훨씬 좋겠죠. 좀 더가 아니라 많이 좋겠지. 그거를 이제 잘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이제 최고의 수익을 누적 수익을 내는 거고 그거를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다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올바른 방향만 잡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길을 잘 알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사람은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잘 가겠죠. 그죠? 실시간 요즘에는 내비게이션도 왜 어디 사고 났다 그러면은 우회하라고 알려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신 내비게이션이 있는 사람은 빨리 가겠죠, 편안하게. 그죠? 근데 뭐 그런 게 없더라도 그냥 가긴 가요. 좀 늦게 가고 조금 뭐 고생할 수는 있지만 가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제일 힘들게 살아요? 거꾸로 가는 거라. 거꾸로. 서울에서 부산 가야 되는데 저기 동두천이나 어디 의정부나 강원도 화천 같은 데 가 있는 거예요. 거긴 정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죠? 네. 강원도 화천 가보셨어요? 험해요. 요즘에는 좀 모르겠는데 험해요. 산지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엔비디아가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참 좋아 보이시죠? 원래 물리기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려고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물려보신 적 있죠? 있잖아요. 한 번씩은 최소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려보신 적. 근데 이게 바닥이다라고 생각해서 사서 물린 적도 있으시겠지만 야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그래서 물린 적 많지 않으세요? 엔비디아 가만히 보시라니까요. 네.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보고 있으면은 저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게 보인다니까요. 원래 내 눈 안에 있는 티끌은 안 보이고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있는 뭐 티끌은 더 잘 보인다면서 보시라니까. 네. 그 아무튼 외국인이 지금 미친 듯이 사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산다고 하고 아까 기사 보니까 뭐 이거와 관련된 무슨 펀드도 만든답니다. 펀드 대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정부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제 그 자사주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이랑 배당도 많이 주게끔 정부에서 압박을 할 거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 즉 주주를 우습게 하는 기업들은 정부에서 명단 공개하겠다, 까겠다 이거예요. 요즘에 그런 거 명단 공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행동주의 펀드 막 이래가지고 몰려댕기면서 막 그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뭐 하겠어요? 달라붙겠죠? 네. 아니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배당은 요거밖에 안 주셨어? 이러면서 투쟁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면 이제 기업이 속 시끄러우니까 알았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배당 드릴게요. 이러면서.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아셨죠? 네, 그렇게 합니다. 대신에 그 오너들한테는 혜택을 줘야죠. 여기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대신에 이제 무슨 세제 감면 혜택을 준다든가 상속세를 조금 깎아줘서, 그죠? 네. 해외로 이제 안 나가고 계속 여기서 기업할 수 있게. 서로 윈윈하는 거죠. 그죠? 네. 정부도 좋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요, 그거만으로도 사람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커져요. 요즘에 은행 이자 감리라고 소비 여력이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주식으로 돈 벌잖아요. 사람 돈을 쓴다고요. 주식시장이 그냥 경제가 좋아져서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것도 있겠죠. 근데 거꾸로 경제가 좋아져서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게 기본 원리긴 하지만 주식시장을 업시켜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잘하잖아요. 네. 일본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개혁 개방 신문물을 받아들인 게 몇백 년이 더 빨라요. 정확히 몇백 년이더라? 300년인가 400년인가 빠르지 않나요? 네. 최소한 빨라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우리보다 나아요. 금융에 대해서 훨씬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하잖아요, 저렇게. 네. 제일 어리석은 데가 어디예요? 중국. 가장 뒤늦게 그죠? 시작했는데 잘난 체 하다가 지금 다 때려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 밸류가 이제 이 관련된 프로그램 정책이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도 가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도 가야 돼. 아까 어떤 기사 보니까 신문 기사인데 제대로 나온 게 하나 있더라고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되고 나면 조정 올 거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어떤 기자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중소형 쪽을 잘 파야 된다. 맞아요. 네, 그 기자분이 쓰신 게 아니라 그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 거를 이제 전해서 썼는데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대형주는 선반영돼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중소형주 쪽에 그 알짜 기업들 있잖아요. 네. 이제 고기업들 이제 나올 거란 얘기. 정부에서 왜 압박을 하겠어요? 꽁꽁 숨겨놓고 있으니까. 공개 안 해도 되니까 안 하고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정부에서 공개하겠다 이거예요. 배당 똑바로 안 주고 그죠? 네. 그런 거 안 하면 주주가치 제고 안 하면 하겠다는 거. 그러면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총선용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총선용이겠죠, 당연히. 선거 이기려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내는 것도 맞겠죠.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건데 왜 무시하냐 이거예요. 정책에 반대를 하는 사람은 돈을 절대 못 벌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주식하는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에. 그러니까 뭐 민주당을 지지하시건 정의당을 지지하시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건 아니면 뭐 미국의 공화당을 지지하시건 여러분들 마음이잖아요. 그죠? 네. 공산당만 지지 안 하시면 돼요. 공산당만. 근데 내가 누구를 지지하건 간에 현재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왜 그 방향을 따라서 가야 돈을 버니까 손해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거 무시하고 막 무조건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검찰 독재다 아니면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성군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돈 절대 못 벌어요. 너무 왼쪽 끝 오른쪽으로 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도 싫든 좋든 뭐라고 하는지 객관적으로 딱 보고 판단해야지 안 그런 사람들은 돈 절대 못 벌어요. 대선 테마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경제 이게 상식인데 이거를 모르고 무시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이거든요. 왜 거래량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네, 못 속이거든요. 거래량은 못 속여요.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는 이거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속여요. 돈이 그냥 진짜 저기 무슨 폭포 있죠?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은 물이 말랐던 폭포에서 막 물이 막 콱콱콱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돈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다 어디 갔어요? 저 미국 가가지고 엔비디아 붙들고 그냥 끌어안고 좋아 죽는 거예요. 우리 엔비디아 이러면서 집에서 기르는 개고양이 끌어안고 막 좋아하시듯이 막 우리 엔비디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환장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이 와중에 이제 테마주 얘기를 좀 해보면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자 따로 놀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왜 그 교육주 얘기했었죠? 지나가듯이 그죠?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근데 왜 저기 비트컴퓨터란다.
비상교육이 먼저 급등을 하고, 그죠? 네. 월요일날 급등, 화요일날 상한가, 어제 뽑았죠. 그래서 4,500원 정도에서 8,400원까지 말 그대로 4,000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80% 이상 올라온 거죠. 그죠? 네. 거의 뭐 90%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그죠? 네.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요거 올라올 때 뒤따라 올라오던 게 아이비 기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이비 기명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이거는 오버하는 것 같다. 헐리우드 액션. 왜 그랬냐면 너무 과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혼자서 그냥 이상한 짓 하더라고요. 네. 거래도 별로 없고. 근데 오늘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음봉이다라고 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맞췄죠, 그죠? 근데 오늘 이게 끝날 때 상한가 같거든요. 근데 이건 저도 놀랐어요. 돈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중소형 그러니까 개별주 테마주가 잘 안 가거든요. 돈이 이쪽에 지금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 전체 교육 테마주를 다 올려야 되는데 다 이럴 때가 있긴 있어요. 다 올려야 되는데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옛날 어머니들이 왜 집안에 자식이 한 5명 있으면 돈이 별로 안 되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똑똑한 애 하나 키우잖아요. 보통 이제 첫째한테 밀어주든가. 그래서 딱 한 명만 옛날에 공부시키고 막 그랬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딱 그 분위기에 지금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안 되겠으니까 자 비상아 오늘 네가 가라. 많이 갔잖아요. 거래 터지고 거래 터졌어요. 상장일에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없어요. 그때 이틀 연속 터졌거든요. 터지니까 넌 내려오고 요번에 아이비 기명 가. 그래서 아이비 기명이 오늘 대량 거래 터졌어요. 뒤에서 돈이 확 들어와가지고 이게 그 처음에 3년 전에 윤석열 그 후보 일자리 관련주 중에 대장주였거든요. 그때 터진 거래량이 지금 나왔어요. 그것도 상한가 들어갈 때. 아마 내일이 끝이 아닐까 싶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죠. 근데 아무튼 이거 가더라니까요. 최근에 바닥에서 되게 조용했어요. 저도 이게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음봉은 맞히긴 했는데 바닥에서 바닥 눌리는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3일 만에 그냥 뿅뿅뿅 이래버렸어요. 1,700원에서 2,700원 정도까지 왔잖아요. 1,000원 올랐잖아요. 1,000원. 그리고 얼마 올라온 거야? 60%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대충. 네. 내일 이제 좀 더 올라가면은 아까 비상교육처럼 80% 90%짜리 급등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가는 게 아니라 어디 한 군데만 밀어 올리네 지금 보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런 IB 기명처럼 이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방에도 한 2개 사놓은 거 있고요. 뭔지 궁금하시죠? 네. 모르셔도 돼요. 네. 하도 거래가 없어서 난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회원들은 아실 거예요. 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왜 할까요? 여기 무방 회원들한테 우리 방 종목을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미쳤습니까? 절대 그런 짓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네. 잘 생각해 보시고 없으면 빨리 사놓으라고 우리 회원들. 문자방 공지사항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 종목을 못 샀어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죠? 네.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네. 저희 방에 좀 오래 계신 분들은 하나 더 있다는 거, 하나가 말고 2개 더 있지. 있어요. 아무튼 돈이 한쪽에 쏠려서 가네, 이제 몰려서. 메가임디는 앞에 거래량이 되게 많아요. 이미 들썩들썩을 많이 해놔서 약간 좀 묵직해요. IB 기명은 묵직한 게 아니라 굉장히 가벼웠던 거고. 네. 비유를 들자면 메가임디는 왜 우리 TV나 뭐 이렇게 큰 전자제품 사면은 왜 박스 두꺼운 거 오잖아요. 박스 그죠? 네. 담는 박스가 얼마나 그죠? 튼튼한 게 오겠어요, 그죠? 근데 IB 기명은 제사 때 쓰는 한지 있죠, 한지. 나풀나풀거리 얇은 종이 네. 한지 같은 거예요. 그만큼 가볍다는 거예요, IB 기명. 네. 메가임디 지금 묵직하고 네. 그 정도로 비유를 들어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가기는 가는데 여기 관련주가 한 20-30개가 넘거든요, 교육주가. 30개 넘을걸요, 다음에. 네. 한꺼번에 다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누가 가라, 예. 그 다음에 누가 가라, 요렇게.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네.
시장에 돈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에서 지금 수많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이제 시간상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시간에 오늘 급등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다양한 게 움직였어요. 다양한. 그러니까 시장이 테마주 쪽에 지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즘에 그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뉴스 좀 보지 마라. 맨날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뉴스를 보지 마라. 보시면 주식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방에 가입한 분들은 제가 뉴스 같은 거 정리해서 쭉 얘기해 드리니까 그것만 들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 그래서 뉴스를 보지 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뉴스를 보러 갑니다. 어디? 정치권 뉴스를 보러 갑니다. 요즘에 공천 파문 난리도 아니거든요. 네. 오늘 정치 뉴스 저녁 때쯤에 정치 뉴스 보다가 저 몇 번 웃었어요. 막 뿜었다니 물 마시다가 뿜고. 왜냐면 아수라장인데 아수라장. 아수라장.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 정상적인 사람이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정상적이지 않던 사람들이 자기 공천 안 줬다고 막 삐져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네, 보면서 막 웃었다니.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네.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네. 근데 이걸 왜 얘기해 드리냐면 분위기를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미리 얘기했다 그랬다니까요. 총선 D-며칠부터 며칠까지는 공천 이것 때문에 시끄러울 거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갈 거다. 아무것도 안 갔잖아요, 실제. 요즘에 대선 좀 올라가는 거 별로 없죠?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TV만 틀면은 공천 얘기만 나오는데 요즘 TV 틀면 이재명. 계속 이재명. 공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재명 어디 갔느냐? 누가 이재명 씨를 저격했다. 오늘 이재명 씨 한마디 했죠, 그죠? 네. 뭐라고 하고. 네. 근데 아무튼 그런다고요. 네. 지금 공천 끝날 때까지는 뉴스를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경제 뉴스 보지 말고 정치 뉴스. 어디를 지지하시건가는 보세요. 네. 그러면 돌아가는 판이 보여요. 대선주가. 지금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오늘 방송 안 하신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일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아까 방송 안 하신다고 하던데 제가 지금부터 5분만 더 얘기할게요. 자, 5분만 듣고 나가시고요. 보시면 이재명 테마주 중에 동신건설이 하나 살아있거든요. 이게 동신건설인데 요즘에 이재명 씨가 공천 파문 때문에 민주당이 혼란스럽고 이렇게 가다가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두려움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뭐 민주당의 그 전직 어제 얘기했던 총리들도 나서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민주당의 원로들 있죠. 뭐 옛날 동교동계 김대중 대통령 뭐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원로들도 뭐 오늘 성명을 발표했던가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와 정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민주당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니냐, 선거에서 지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관련주는 폭락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상식적으로는 그죠? 근데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 동신건설 이게 보세요. 전혀 흔들림이 없죠.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저녁 때도 한번 해드리려고.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이재명 씨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씨가 바람 앞에 등불이다? 위기다? 아니란 소리예요. 그럼 이재명 테마주 동신건설이 급락했어야지. 무슨 얘기인지 감이 좀 온다. 7번 찍어보세요. 요거는 좀 찍어보세요. 네. 좀 감이 오세요? 민주당의 위기는 맞는데 이재명의 위기는 아닌가 보다. 네. 테마주를 보면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이게 이해가시죠? 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여기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재명 씨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아무 생각 없는 분도 있겠지만 대선주 돌아가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민주당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그 공천 탈락한 국회의원들만 난리를 지기고 있고 동신건설 같은 건 멀쩡하다. 이게요 이재명 씨가 그때 단식 투쟁할 때 이만큼 갔거든요. 이재명 씨가 칼 맞았을 때 이만큼 갔어요. 1월 초에 칼 맞았잖아요. 그때 멀쩡해요. 이재명 씨는 선거에서 이기고 싶겠지만 이기면 좋고 근데 민주당을 장악해야 되는 게 이 사람한테는 1순위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참고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동연 씨, 그죠? 이재명 씨가 잘못되면 수혜를 입는 김동연 씨 테마는 어떨까요?
멀쩡하죠. 지금 이제 친명계 의원들은 공천을 많이 받고 친문계 의원들은 지금 막 잘려나가죠. 이게 누구예요? 조국 관련주 화천기계. 얘들은 왜 이렇게 멀쩡할까요? 이낙연 씨 관련주도 좀 괜찮아요. 왜? 이재명 씨가 잘못될 수는 있거든. 민주당은 장악할 것 같아요. 자기 측근들 많이 심어놓으니까. 근데 민주당에 있던 기존의 이제 친문 의원들이나 뭐 원래 그 민주당 인사들은 빠져나와서 흩어질 수 있잖아요. 일명 이삭죽기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갈 수도 있고 이낙연 신당으로 갈 수도 있고 조국 씨도 신당 만든다면서요? 조국 신당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럼 저기 양산에 있는 전 대통령이 누구누구를 지원해 줄 수도 있겠죠? 누구 지원해 주겠어?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그쪽 일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누구를 밀겠죠. 자기들 힘으로. 누구를 지원하겠어요? 모르죠. 조국일 수도 있지만 김동연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다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막 저 뉴스 보면은 막 대선주 끝난 것 같아 어떻게 뭐 이러지만 딱 보고 있으면 멀쩡한 거예요. 왜? 총선 전에 공천 갖고 잡음 일어나는 거 한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내 날짜까지는 아는데 내가 여기서 계속 그 얘기를 안 하죠, 그죠? 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얼추 다 된 겁니다. 지금. 되게 시끄러운데 종목들은 조용히 지나가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라 나 가게 이러면서. 그래서 지난주 말 이번 주 초 들어서 계속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선주 사시라고. 제발 좀 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안 사요. 나중에 막 미친듯이 올라가면 그때 가서 들어와서 막 그런 거 종목 달라고 환장하겠어요 진짜. 네. 바닥에 있을 때 그죠? 그때 좀 들어오시면 안 돼요? 꼭 나중에 막 상한가하고 막 우리 회원들 이거 수익냈다고 자랑할 때 꼭 그때 들어와요. 내가 나도 뭐 뒤늦게 들어와서 막 빨리 종목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한 템포만 그죠? 네. 좀 빨리 움직이세요. 그러면 돈 금방 벌려요.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네. 그 원전 테마주 있잖아요. 원전 테마주가 살살 바닥에 돌려 세우거든요. 원전 테마주. 네. 예전에 3년 전에 네. 보수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다는 약간의 희망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인 테마주가 뭐다? 원전 테마주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제 압승할 거다 그런 진짜 전망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요? 잘하면 보수, 즉 여당에서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기니까 대부분 움직이는 게 원전 테마주입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선거에서 이길지 질지는 아마 4월 10일 날이 선거인데 그 전날까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죠? 누가 이길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테마주들이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안 갈 수는 있어요. 그런 정책주들이. 근데 만약에 여당에서 이겼다. 300석 중에서 과반 151석 나왔다. 그 이상 나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불기둥을 뽑지 않겠습니까? 뭐 원전이나 SOC 이런 쪽에 못 갔잖아요. 야당에서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못 갔거든. 교육주도 못 갔어요. 못하게 하니까 뭐를 반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이 이제 한풀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세력이면 그렇게 합니다. 제가 금감원 관계자면은 그거 올라올 때 보통 테마주가 막 몇 배씩 급등하면 한 소리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 투자 주의를 줘야 되겠다. 저 같으면 모른 체 하겠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이명박 대통령 때 그렇게 했습니다. 네. 테마주가 올라올 때 사사건건 개입 안 했습니다. 네. 모른 척 하다가 한 10배씩 올라오면 그쯤 10배, 20배 올라오면 그때 나타나요. 어허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걸리면 잡아넣는다 그랬어요. 잡진 않고 걸리면 잡아넣을 거야. 주식이 좀 테마주가 잘 가게 내비뒀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고의 대통령이었다니까요. 그렇게 뭐라고 안 했습니다. 최악의 대통령은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네. 문재인 대통령 관심이 없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작전하다 걸리면 실제로 감옥 보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네. 하다가 걸리면 감옥. 네. 문재인 대통령은 증시 폭락 계속 한마디 안 하고
그 최악의 대통령이었어요. 네. 최고는 아이러니하게 아이러니한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최고였어요. 지금 정부는 주식시장 띄워주려고 정책을 자꾸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자꾸 부자 감세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왜곡을 하고 있으니 그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예요? 저 PBR 관련주 기업 밸류 프로그램 나오는 거 맞춰서 시장을 잘 보시고 가셔야 되는 게 맞고 긍정적으로 보시고 테마주 아주 좋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계속 하던 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네. 뒤에 오늘 방송이 없으셔가지고 뭐 급한 일이 생기셨나봐요. 그래서 방송이 없으셔서 제가 오늘 조금 더 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늘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엔비디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던 대로 쭉 가세요. 네. 어리석은 것 같아 보여도 그죠? 그냥 묵묵히 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네.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날은 항상 무리하시면 안 돼요. 네. 금요일 날은 살짝 그냥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대응하시고 그렇게 잘 하시면 됩니다.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